올겨울 이 도시가스요금 폭등으로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절에 저희 남동생 부부가 와서 첫 마디가 형님 난방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요? 이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이게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관리비가 50만 원에 육박한다라는 인증샷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 공동 난방비, 공동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면서 전체 부가요금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난방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올랐다라는 성토도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2021년 12월 난방비가 11만 원이었는데 지난 12월에는 이 난방비가 무려 21만 원 나왔다라는 인증글이나 이 30평대 초반인데 난방비가 38만 원이 나왔다라면서 온수매트 사용하시는 분들 난방비 절약됐는지 좀 조언 좀 달라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가 올랐죠.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를 이제야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오른 게요. 통계를 봐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네. 통계청 12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요. 12월 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36%가량 올랐고요. 지역 난방비도 34%가량 올랐습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18.6%에 비해 약 2배가량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서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라고 하면서도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는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올해도 이 도시가스요금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추운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히터나 온풍기나 이 보조 난방기구 많이 트시잖아요. 이렇게 보조 난방기구 트실 때는 창문 가까이에 아래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 아래쪽에 두시면요. 밖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찬 공기부터 따뜻하게 데워서 방 전체를 훈훈하게 효율적으로 데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조 난방기구 장시간 쓰시면 난방비 아끼려다가 이 전기료 폭탄 맞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바로 습도를 높이는 건데요. 습도를 한 40%에서 60%가량 유지한 상태에서 난방을 트시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요. 또 수분이 열을 오랫동안 머금어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습도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너무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있죠. 사실은 네. 반소매 반바지 입고 있는 댁들 많으실 텐데 이제 좀 갖춰 입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난방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명절 선물 논란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선물을 인증하는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중소기업 명절 선물을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인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게시글 글쓴이는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이 부대찌개 밀키트 2, 3인용 2~3개 주는 건 참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한 업계 카페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명절 떡값이나 선물이 없는 곳이 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카페 회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봉투에 10만 원이라 넣어주면 감지덕지다라면서 거래처에서 들어온 선물 세트를 소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중소기업도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글이 퍼지면서 과거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중소기업 레전드 명절 선물,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에 대해서 레전드급 이 선물이다라면서 과거에 올라왔던 인증글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전드 명절 선물을 좀 살펴보면 붕어빵을 준 중소기업도 있고요. 컵라면 4개, 사과 하나를 준 중소기업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또 과일이나 통조림 선물 세트를 소분한 다음에 나눠주는 기업도 레전드 사례로 꼽히고요. 최근 한 직장인이 명절 선물로 샐러드 1kg을 받은 그런 사연까지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는 이의 정성, 받는 이의 고마운 마음, 뭐 이런 게 선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어떠셨습니까? 뭐 저 등골이 휘었다는 분들, 저는 아니, 재밌었다는 분도 있고. 예, 설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오늘 네. 또 구순잔치를 하셨어요. 오. 그래서 친척들 많이 오셔서 인사하느라고 허리가 아프네요. 바쁘셨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명절 전후에 이혼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글 좀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김정 선생님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명절을 앞두고 1월에서 2월 또 추석 명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혼 건수가 평균 10% 이상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명절이 있는 달에 이혼 건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좋은 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음식, 돈, 마음 문제가 너무 음식을 많이 하고 또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세뱃돈 같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비교하면서 또 마음이 다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 돈, 마음 요 세 가지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나눠서 명절 스트레스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뭘까요? 4위 추가 한번 해볼까요? 4위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 뭐 상처받고 뭐 비교하고 이러므로 인한 어떤 피곤함 이런 거 피곤함? 아닐까요? 정답일까요? 피곤함? 네, 4위 보시면 체중 증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뭐 전 한두 개, 갈비, 잡채 이렇게 좀 먹다 보면은 네. 뭐 2, 3kg 후딱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살찌는 건 공통 금방이에요. 고민인 것 같은데 아내만의 고민이 아니고 남편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빼는 건 어려운데 네. 찌는 건 쉬운지. 그러니까요.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아내 명절 스트레스 3위는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입니다. 아, 왔다 갔다 차 막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길이 많이 그리고 막히면. 차 안에서 또 아이들 찡찡거리면 이게 더해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2위 먼저 보겠습니다. 2위 보시면 돈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34%. 저거 만만치 않지. 맞아요. 그렇죠. 음식 마련하는데 돈 들죠. 용돈 부모님 드려야죠. 양가 용돈 드려야죠. 오. 뭐 조카들 세뱃돈 챙겨야 되죠. 이게 돈 지출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또 양가의 그 비율 문제 때문에 네.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런 그 경제적인 그 미묘한 갈등 이게 정말 굉장히 부담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1위, 대망의 1위 뭔지 보시면 가사노. 과도한 가사노동. 네. 무려 42%나 차지를 했어요.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명절에 한번 좀 우리가 배불리 먹어보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음식 많이 차리는 네. 것 같아요.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부엌일. 설거지 계속 이어지죠. 너 누구 오시면 또 상 차려내야 되죠. 이런 그 과도한 정말 가사노동 이것도 거의 여성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것 좀 어떻게 좀 사라질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위고. 여전합니다. 그렇죠. 네. 가사노동. 그렇죠. 네, 성균관이 이제 올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은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과일 4종류의 김치와 나물, 또 구이와 술,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 기름에 부친 전 종류는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어떤 차례상을 차리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네, 표준안에 또 준해서 또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이렇게 명절 때마다 뭐 상 차리면서 다투잖아요. 네.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쌓이파해야 좀 마음이 좀 건강하고 상을 좀 간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외식하는 거 했거든요. 아니 근데 먹든가. 아니 우리 집만 봐도 상이 굉장히 많이 간소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남편들이라고 뭐 명절에 뭐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고 남편들도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요. 남편 스트레스도 좀 알아봐야죠. 남편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먹는 거 먹고 TV 보고 뭐 우리도 엄청 눈치 봐요. 4위부터 보겠습니다. 남편의 명절 스트레스 원인은
명절 보너스 아. 13%입니다. 이게 또 비교당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이게 돈과 관련돼 있는 스트레스가 첫 번째로 올 줄 알았더니 그죠. 그래도 4위네. 오, 아마 어느 집은 보너스 얼마 받았더라, 그럼. 뭐 누구는 얼마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네. 3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의 명절 스트레스 3위는 아내의 잔소리. 아내가 뭐 어디다가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이 그쵸.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 때는 욕바지가 된 기분이에요. 아니 그럼 아내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자녀한테 얘기하겠어요? 남편밖에는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네. 좀 남편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받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는 좀 받아주세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2위 한번 볼까요? 2위는 시어머니, 며느리, 장모, 사위 갈등 아. 22%. 그렇다면 1위는 뭘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장소가 1위 뭘까요? 장거리 장거리 운전. 교통체증. 야, 근데 이게 이제 길 막힌다고만 얘기가 아니고 차 안에서 온갖 욕바지가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차 안에서 힘들어. 네. 맞아요. 잔소리도. 명절 이동 금지법 이런 것 좀. 명절에 무조건 집에서 쉬기 뭐 이런 네. 법안 좀 누가 좀 안내 날까? 잔소리도 문제시고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 이 힘줄하고 어깨뼈가 통증과 또 염증이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꼭 휴게소에서 들리셔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